논쟁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시 재점화된 느낌이에요. 기본소득 논쟁. 이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본소득 논쟁이 활발해질수록 어떤 쪽에서도 이재명한테는 유리합니다. 예. 근데 이 기본소득 논쟁에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논쟁은 이걸 알고 논쟁해야 돼요. 제가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노인 빈곤율 세계 최고, 노인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총 자살률 세계 최고, 산업 재사망률 세계 최상위, 복지 지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가계소득 정부 지원 세계 최하위, 가계부채율 세계 최상위, 국가부채율 세계 최하위, 조세 국민 부담률 OECD 평균의 한참 미달. 어느 나라 이야기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후진적 복지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복지가 향상됐다고 해도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 이 정도 상황에 대한 책임은 복지를 올리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이명박근혜 같은 소위 보수 세력들한테 있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합니다. 국민에게 유난히 인색한 정책을 거쳐 대한민국도 이제 복지까지 선진국이어야 합니다. 40조나 쓴 이 3, 4차 선별현금 지원보다 13조 4천억에 불과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 효과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더 컸는데 지역화표로 공평하게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이 연 한 차례든 12차례든 정례화하면 기본소득이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뒤에 조금 더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고 싶으시면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에 가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쪽에서 하는 그 기본소득에 대한 공격은 그거예요. 이재명이 이런 기본소득을 하려면 기존에 있던 복지를 싹 걷어내야 된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복지를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대체할 거다가 잘못된 선동이고 아주 악의적 선동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주말에 제가 친구를 만나서 중점적으로 설명했던 포인트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현재 벌고 있는 어떤 임금 생활 이걸 안 해도 될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준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복지제도의 연장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원래 기본소득의 기본 개념 출발이 경제 시스템의 새로운 방법으로서 기본소득이 제시된 거거든요. 이 네덜란드에서 그 국민투표했다가 부결된 거 있죠. 그게 저 보수 쪽에서 이야기하는 방식, 지금 현재 복지제도를 싸그리 다 없애고 그걸 현금으로 줄 테니 시장에서 해결해라 하는 국민투표를 붙였다가 부결된 거예요. 그때 네덜란드에서 제안했던 게 350만 원인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로 매월 350만 원 정도 현금을 줄 테니까 지금까지 국가에서 제공했던 모든 복지 시스템을 시장에서 구입해다 써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손해인 거지. 그래서 안 한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뒷이야기는 싸그리 지워버리고 기본소득 제안했더니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에서도 안 했다. 그걸 우리가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끌고 가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는요. 이것을 왜곡하면 안 되는 것이 뭐 예를 들면 모 캠프에서는 그것도 민주당 캠프에서 한 달에 50만 원씩 개인당 준다는 걸 전제로 이야기해버려요. 예산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 아니야. 이재명 지사의 입장이 이거예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재원을 만드는데 첫 번째는 예산 절감이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잘하는 거잖아요. 경기도지사나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그 있잖아.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아서라고 해서 예산 절감을 해서 25조 원을 만든 다음에 이게 연 50만 원으로 초기에는 연 50만 원으로 시작하는데 이걸 25만 원씩 두 번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야 다달이 주는 것도 아닌데 무슨 기본소득이냐 이런 비판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재명 지사의 입장은 1년이든 그러니까 연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일단 초기에는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원 확보는 조세 감면해 줬던 거를 축소한다는 거예요. 당장 증세하겠다는 게 아니라 조세 감면 쉽게 표현해서 부자 감세라는 것들을 다시 원위치로 돌리는 거죠. 아마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 나중에 이명박이 그걸 없애면서 부자
감세했던 것들을 원상 복귀시키는 의미가 클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연 25조 원을 더 확보하는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세금을 만든다는 건데요. 기본소득용 증세. 그러니까 부자한테 돈을 걷기 위해서 증세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소득을 주기 위해서 도입하겠다는 게 장기적으로는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토지세 이런 것들을 해서 재원을 만들겠다라고 상당히 구체적인 지금 계획이 나온 거거든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서 1년에 한두 번 주는 건 기본소득이 아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은 돈 없어서 못 준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저는 이제 재원 조달 방식을 상당히 잘 만드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는 좀 작은 돈으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조세를 지금 감면해주고 있는 혜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세가 감면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세액공제도 있겠지만 소득공제도 있고, 그러니까 소득 곱하기 세율 이코르 세액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그 세액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액 자체에서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고, 소득 여기서 감면해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조세 감면 제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을 축소시켜서 해결하는 방법도 되게 좋고, 마지막에 장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목적세 있잖아요. 목적세. 최근에 무슨 세무대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농어촌 특별세를 왜 부동산세로 걷냐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사람도 있던데, 농어촌 특별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목적세라는 것은 그 세금을 걷어서 그 목적 부분에만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제시를 하셨는데,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토지세 이후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맞추면 되는 거냐면 불로소득이 맞추면 되는 거예요. 불로소득이 맞추면. 불로소득은 일하지 않고 꽁으로 얻은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걷거나 더 많이 걷는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조세 저항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불로소득으로 그만큼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도 숫자는 매우 적어요. 그래서 조세 저항도 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목적세를 불로소득의 목적세를 만드는 부분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최근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격들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되게 기쁘게 받아들이고요.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그만큼 강력한 후보라는 점에 있어서 이러한 공격들은 우리가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의 핵심은 기본소득이 실시되면 다른 복지들이 없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사기꾼들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은 사실상 경제 정책 쪽으로 전환시키는 것 같고, 기존에 있던 복지들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니까 추가 재원, 기본소득이 필요한 추가 재원을 이렇게 만든다까지가 나왔으면 그걸 전제로 하면 안 되는데, 그 정말 세상에서 가장 능력 없어 보이는 듣보잡 정치인이 원희룡 아니겠습니까? 기본소득 고집은 청년 서민 좌절을 먹고 사는 기생충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근데 원희룡은 뭔가 이재명 지사 지지율에 기생해서 사는 것 같은데요. 뭔가 빌붙어 보려고. 그러니까 이재명을 때리면 자기 지지율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예. 착각입니다. 근데 내가 말했잖아. 네. 기본소득이 안 된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재명이 저렇게 기본소득 이야기하는 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 거지. 그 기본소득 자체가 막 되면 복지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선동하는 건 민주당 사람들이나 국민의힘 사람들이나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거 하지 마라. 네, 그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원희룡이 말하는 것처럼 청년과 서민의 좌절을 먹고 사는 기생충, 뭐 돈을 그냥 나눠주면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할 것이다. 이 시각은 전형적으로 여전히 노예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똑같은 겁니다. 돈 많으면 일 안 하는 거 재벌 총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 뭐 9to6보다 물론 자기가 목표가 있으면 더 열심히 뛸 수도 있지만 이거 어떻게 하나같이 돈 주니까 일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런 원희룡이나 지금 기본소득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논리적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하고 있는 윤희숙이나 유승민 같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요. 저는 참 기분 나쁘지만 서울대 나오고 유학 갔다 온 기득권과 제도권 안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의 쩔어있는 선민의식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 머릿속에 사고를 못 바꾸는 것 같아요. 이 양극화 시대에 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돈을 똑같이 나눠주느냐. 그러면 이게 양극화가 해소되느냐 쪽으로 되게 이상하게 몰고 가던데 기존의 복지 정책은 유지한다니까요. 이재명 지사 그 페이스북에 보면 마지막에 사족을 달아요. 단기 목표인 1인 가구 연 200만 원이죠. 아니 4인 가구 연 200만 원이잖아요. 개인당 50만 원이면.
매월 인별로 쪼개보면 4만 원으로 작아 보이지만 굶주림에 빵을 훔치다 감옥 가고 생계비 30만 원 때문에 일가족이 집단 자살하는 분들뿐 아니라 대다수 서민들에겐 목숨처럼 큰 돈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소득 반대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현금성 복지정책 반대하는 사람들의 기본 논리는 머릿속에 그거 지워드리고 싶어요. 그 돈은 호주머니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유발효과가 있는 거를 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라는 걸 실시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처럼 그게 경제 효과로 이루어지면 경제가 살아나고 하다못해 자영업자분들이 장사가 잘 되면 소득이 높아져서 세금이 많아지고 이 선순환 구조 만들자고 하는 마중물이라고 내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잖아요. 그 돈은 호주머니 들어가서 안 나오는 돈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 사람한테 10만 원 줬는데 유발 효과가 50만 원이면 주고 마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근데 지금 사실 빈부격차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임금격차에서 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그 속도에 비해서 임금이 저소득층, 특히 저소득층의 임금이 올라가는 그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낮아졌기 때문에 이 간극이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조금씩 돈을 좀 나눠주자라는 것 자체를 이를 노예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논리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생각을 하는 거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냥 불로소득이라는 네 글자 딱 하나만 놓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차님 얘기하신 대로 푸나님 얘기하시는 방향과 마차님 얘기하시는 방향의 비판 지점이 서로 달라요. 푸나님이 얘기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복지 정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복지 정책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전제를 깔아놓고 생각하니까 기본소득에 대해서 굴곡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복지 정책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가는 것이고 별도의 경제 정책으로 복지적 경제 정책이라는 이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 정책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걸 분명히 해버리면은 해결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마차님이 얘기한 부분 여기도 이제 비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노동자에 대해서 게으름뱅이가 착취한다. 이 불로소득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불로소득이 정말 기본소득이 불로소득이라고 생각이 돼서 정말로 싫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셔야 되는 거냐면 부동산세, 종부세든 뭐든 간에 부동산세는 전부 다 엄청나게 상승시켜서 거기서 수익 창출한 부분은 다 뺏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렇죠. 게 맞는 거죠. 그게 전형적인 불로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이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20억의 수익을 내가 얻어갔는데 거기서 몇만 원 가져가는 것도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5만 원 주는 걸 가지고 왜 뭐라고 하냐고요. 불로소득이 싫다면 일관되게 싫어해 주세요. 일관되게 싫어해 주세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총액만 얘기하잖아. 네. 예를 들면 있지도 않은 사실 50만 원씩 다달이 주면 막 수백조 원이 될 텐데 이거 못해! 라고 하는 그 총액으로만 장난치는 건데 그렇죠. 실제로는 이게 초창기 때 버전은 한 달에 4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잖아. 네. 그거 왜 못 줘요? 대한민국이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이 됐는데. 근데 다른 걸 떠나서 국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별적인 복지도 필요하죠. 진짜 못 살아요.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행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국가가 더 많이 케어를 해야 되겠죠. 근데 기본소득은 그 많은 복지들 중에 하나인데다가 경제 정책이라고 하면 한 번쯤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랄까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게 뭐 기본소득이라는 의미든 뭐든 상관없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21세기 국가가 할 수 있는 그나마 최선은 아닐 수 있는데 가장 근접해 있는 정책이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부사님이 지금 얘기하신 아까 전에 그 장발장 그런 얘기가 진짜 전 딱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부사님도 그런 경험 해보셨지만 저도 사업 2번 말아먹고 정말 극도로 밥도 못 먹고 막 옆집 짜장면 훔쳐다 먹고 이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복지정책이 뭐가 있는지 몰랐어요. 몰라서 어떻게 도움받아야 되는지 몰랐다고요. 혼자 굶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저같이 배운 놈도 몰라서 제대로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별적 지급, 우리가 재난지원금 얘기를 하든 아니면 복지정책 아무리 촘촘하게 짜든 빠져나가는 사람들 너무 많고요. 맞아. 그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을 하든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전 국민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힘든 순간에 힘이 돼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제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재명 지사가 복지적
복지적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복지 체제를 제도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그 복지 기존의 제도에서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간 사람까지도 이것으로 챙기겠다는 의미에서 복지적 경제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는 그게 겁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선별이 실패하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선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잖아요. 이번에 선별 작업에서 못 받으신 분들 신청해 주세요라는 그 현수막 이야기를 예, 듣고 예, 제가 정말 맞아요. 충격을 받았었는데, 근데 저는 이 논란에서 윤희숙의 정말 악의적인 거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너지 두플로 교수의 책을 끄집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교수가 둘이 부부예요. 근데 웃기는 거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재명 지사가 계속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윤희숙이 뭐라 그랬냐면 이 지사와 정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이 지사가 왜곡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올해 기본소득 박람회에 이 베너지 교수가 경기도에 와서 기조연설을 한 사람입니다. 맞아. 그 말은 윤희숙은 이 사람들 만나본 적도 없겠지만 이재명 지사는 이 사람들 만나보고 기조연설자로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페이스북에다가는 야 이런 식으로 한다. 이재명 지사와 반대 입장의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기사에서는, 언론에서는 이재명 저거 뭐 기본소득 알지도 못하면서 또 막 이러다가 윤희숙한테 당했네. 이런 식인 거예요. 아니, 사실- 윤희숙은 이제 이재명 기사가 대꾸해주니까 뭔가 이제 이재명 기사가 만만해 보이나 본데. 맞아. 지금 계속 이재명 이재명 기사는 지사만. 다보스 포럼에 그 기본소득 전문가로 초청받았어요. 초청받아서 연설까지 한 사람입니다. 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본소득 전문가예요. 뭘 임차 사기꾼한테 뭘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시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도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손실보상금이 있잖아요. 이거 갖고 지지고 볶으면서 기재부에 끌려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대선도 위협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실제로 국민이 그렇게 힘들어졌으면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여러분들이 손해본 거 벌충해 드리겠습니다 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질질 끌려가가지고 결론을 내내 만에 이번 주에 내내 그 다음 주에 내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항상 지금 최근에 걱정하는 게 민주당의 보수화입니다. 보수화. 나라 안 망한다는 거 뻔히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다. 최대한 빨리 뭔가를 지원해줘서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장사를 조금 더 힘내서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여행업이나 소상공인이나 다 망하면 경제 건설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저는 진짜 답답해 미쳐버릴 것 같은데 3월 달에 분명히 6월 달부터 돈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3월부터 6월까지는 뭐 소급으로 소급도 아니에요, 법적으로. 근데 소급 인정하는 척하고 막 그랬어요, 민주당이. 그리고 나 지금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손실보상을 해준 것 같은 효과를 한번 내보겠다. 제가요, 한마디 드릴게요. 있잖아요. 우선요, 당신들이 하고 있는 얘기는 반헌법적 행태입니다. 이것은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이 지금 자영업자들이요, 돈 못 받으신 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하죠. 현재 토지보상법상 유추 적용 가능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법 안 만들어줘도요, 손실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현재 있어요. 구체적 권리가, 법률상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국가는 공법관계에서 사인과 달라서 법원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요, 강제로 우리 세금 징수하는 거 있잖아요. 강제로 뺏을 수 있는 자력강제력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빨리 주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늦게 주면 죽으리 욕먹어요. 빨리 주고 나서 그 사람들의 소득을 나중에 확인하시라고요. 나중에 확인하셔갖고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뺏어갈 힘이 있잖아요. 국가는 우선 주라고요. 뺏을 수 있잖아요. 국민이 안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업이 좀 잘 돼가지고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받았는데 700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300만 원 안 뱉으면 당신들 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요. 자력강제도 되고 다 되잖아요. 그게 내가 가르치는 부분이에요.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우선 주라고요. 이씨.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보수화예요. 보수화. 애가 한참 뛰어놀아야 되고 막 커야 되는 애가 애 어른처럼 하면 그건 애가 아니거든요. 예. 민주당이 지금 보수화가 되면 적폐청산 못해요. 평생 만약 여당인 것처럼 지금의 민주당의 자세는 보수화되는 게 가장 나쁜 태도다. 난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